만약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강한 사람이 상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끼고 다니면서 얘네들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당하는 그런 일 잘하는 친구들이 없으면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면은 누군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케어해주거나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치면은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일에서 이런 비효율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 쳐내는 것은 맞으나 이게 조직 안에서는 이렇게 식상이라는 역할이 대단히 필요할 때들이 있거든요. 식상이 가진 매력들이 너무 많잖아. 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준다라든지 일을 하면서 로봇처럼 계속 일만 하다가 잊고 있었던 어떤 이런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살리기에는 식상만한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강하게 압박을 넣기에도 너무 부서질 것 같고 이걸 또 쳐버리자니 계속 약간 눈이 가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의 식상인 거죠. 이게 보면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한 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조금 바쁘시다든지 아니면 뭐 한자녀 가정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특징들이 또 뭐냐라고 하면은 완전히 혼자 독립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잘 되지 못하고 자기가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타인이 나를 의존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조금 수동적인 모습, 그래서 나쁜 관계라든지 대부분 이렇게 식상이 좀 불미한 경우는 그 이성 보는 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별하지 못하고 조금 질질 끌려다닌다든지 보통 여자분들 경우가 그렇죠. 좀 나쁜 남자를 만나서 조금 뭔가 상처를 강하게 받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했다가 또 막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제 되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의존을 했더니 또 그놈도 나를 또 이용하고 뭔가 이런 가스라이팅 당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성이라는 것은 인성에 의해서도 약해지긴 하지만 식상에 의해서는 상극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상대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을 만들게 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일종의 버려지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끼 강아지를 버린다고 생각해봐. 그 강아지가 얼마나 어떤 분리불안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회의감 같은 게 있을 거잖아.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을 좀 믿지 않게 되고 관계를 축소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그냥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까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관계를 맺었을 경우 내가 의존하거나 상대가 나를 의존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에 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나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하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식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멋있고 능력 있고 이런 이상적인 모습에 가깝게 스스로 능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오롯이 혼자서 바로 서는 어떤 이런 모습이 식상한테 가장 건강한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어떤 꿈꿔왔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활발히 움직이는 형태가 되면은 이 식상들은 또 확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보면은 제너럴리스트도 있고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도 있는데 조금 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너무 분야를 넓게 잡고 간다든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순환 보직으로 조직을 돌아다니기보다는 자기가 한 가지 어떤 전문 분야를 정해가지고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파는 어떤 경험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대단히 자기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역량 같은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식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게 이런 해결책을 안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문제를 깨달았을 때쯤에는 이미 이렇게 뭔가 미루거나 의존하는 습관이 생긴 상태에서 나이가 먹어버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 돼 버렸기 때문에 혼자서는 뭔가 스스로 이게 내가 깨닫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오기 전에 조금 전문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이 사회에 직업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사주를 보거나 할 때에도 식상 중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직업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서 조금 대단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조언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오늘 이렇게 인성과 식상의 모습 중심으로 사회에서 어떠한 빌런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이게 각각 건강하지 않은 모습도 있는 거고 건강한 모습도 있는 거고 사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다 뭐 비난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을 항상 피할 수는 없어. 결국은 언젠가는 이렇게 내 사람으로 안고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 알고 계시면은 조금은 거부감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빌런의 케이스를 한 두 개 정도 말했는데, 사실 직장 내 빌런은 말하라고 하면 글쎄 한 지금 당장 크게 떠오르는 것도 한 20여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감각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은 좀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이 살면서 좋은 운이 뭐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항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항상 긍정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의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막 신경질 내거나 짜증 내기보다는 아,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빨리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주변에 두셔야 돼요. 근데 매사에 뭐 부정적이고 회사 욕하고 옆 사람 욕하고 상사 욕하고 후배 욕하고 뭐 부모님 욕하고 친구 욕하고 그냥 주변 온통 다 욕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주를 보지 않아도 지금 운이 대단히 안 좋은 운으로 향해 가고 있을 거야. 왜냐면 일을 해결해 나가야 성장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련 없는 성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시련을 맞이했었을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빌런은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주가 좋지 않거나 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한테 주어진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하는 거, 좋은 운이 안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게 무서운 거다. 그 준비라는 건 받아들일 이런 마음의 준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노에 가득 차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현재 운이 좋지 않으니 최대한 멀리 하신다면 빌런의 피해를 좀 피하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개운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